중국의 생명력이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억의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국으로 물품들을 수출하며 미국과의 패권 전쟁을 본격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이겨보겠다던 중국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진핑의 집권이 계속될수록 나라가 도탄에 빠지며 장기적인 저성장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사실상 중국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히자 중국 전역이 절망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상품 수입국 1위 자리를 줄곧 차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미국의 상품 수입국 1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순위가 3위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수년간 미국 행정부가 단연간 무역 적자를 문제 삼으며 무역 부문에서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디커플링을 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따라서 글로벌 무역 판도가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은 중국 전략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꾸며 위세가 예전만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취하고 있는 화전양면수를 그대로 차용해 무역에서만큼은 디커플링을 시행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며 높았던 중국의 경제 의존도를 축소해가는 모습입니다.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무역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1월에서 5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1,690억 달러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4%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보다 3.3%포인트 낮아져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빈자리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채웠습니다. 미국의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사상 최고치인 1,9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액도 1,760억 달러를 나타내며 중국 의존도가 확연히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도 중국을 대신해 미국 수출을 늘리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240억 달러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도 미국으로의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까지 미국으로의 무역수지는 9조 원 넘는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한국도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어 당장의 피해는 예상될지라도 중국이라는 불확실성을 지워가고 있어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생활용품과 전자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중국 제품 수입이 줄었지만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인 것은 반도체였습니다. 특히 중국산 반도체 수입액은 절반으로 줄어 첨단 반도체 생산만 가로막겠다는 것이 아닌 아예 중국 반도체 시장을 고사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 수출 시장을 잃자 중국의 반도체 수입도 급감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반도체 수입은 2,277억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 18.5% 감소했는데요. 올해 5개월 동안의 감소폭인 19.6%보다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그 폭이 미미해 관련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이 같은 현상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대만의 첨단 반도체 장비에 접근하는 것을 미국이 제한해 수입이 줄어든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줄어들음에 따라 미국으로의 수출 규모도 감소하게 되는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물류기술 회사인 데카르트가 지난 10일에 발표한 20년간의 컨테이너 이동 중에 중국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정점을 찍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내려갔다고 알렸습니다. 데카르트는 2010년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발 컨테이너의 비중은 44.5%로 정점을 찍었다고 했는데요. 2017년에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5년간 줄곧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5월까지 중국의 점유율은 35.8%로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의존도가 낮아지자 중국은 미국의 상품 수입국 1위에서 3위까지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중국의 미국 수출액 규모는 62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점유율의 경우 7.5% 수준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지난 2009년 중국은 캐나다를 꺾고 대미 수출 1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어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서 비용이 높은 미국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되었는데요. 이에 중국은 미국의 빈자리를 노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들을 수출하며 국제 무역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명목 GDP는 15년 전보다 3.8배 증가하고 총 수출 규모는 2.5배 증가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때문에 시진핑은 중국은 언제나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할 거란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미국과의 본격적인 패권 경쟁에 나선 것입니다. 실제로 한때 미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 점유율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20% 안팎까지 높아지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출범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들어서며 미국의 중국 수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왔습니다. 중국의 미국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을 내건 트럼프 행정부는 총 3,7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제재를 가하는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또한 진영은 다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바이든 행정부도 높은 관세 정책을 계승하면서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중국을 제압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트럼프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중국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와 통신기기 등에도 제재를 가하며 중국의 굴기를 막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4개 품목을 중점 분야로 선정하며 공급망 재구축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공급망 재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당장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지 않으며 생기는 공백으로 미국은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와 지원에 힘입어 공급망 문제를 동맹과 우방국으로 해결하는 프렌드 쇼어링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금도 수출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북미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요. 또한 수출 상품까지 다양화하며 속도는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중국에 치중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도 아직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반드시 탈중국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미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품의 질은 한국이 훨씬 높은 상태지만 애국 소비 등과 맞물려 이는 더 이상 중국이 한국 제품을 구매해 사서 이용할 이유가 줄어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즉, 탈세계화와는 별개로 중국인들이 자국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고 국가 간의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양쪽의 의견을 들어 실리를 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는데요. 결국 당장의 피해가 두려워 탈중국을 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기존 동맹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앞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닌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효과적인 탈중국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이 미국의 상품 수입국 1위 자리를 내준 것에 대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국도 이제는 미국, 중국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왔어. 미국이 중국 수입 비중을 줄이고 있는 만큼 중국도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 비중을 줄이고 있으니 말이야. 중국을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한국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멈춰야 해. 한국이 계속해서 중국으로 반도체 공급해주니까 중국이 계속 기술을 훔쳐가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확실하게 어느 편에 설지 정했으면 좋겠어. 우리 미국은 탈중국을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 중국에서 만들어진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오며 나라가 황폐해졌기 때문이지. 중국은 정말 끔찍한 나라라니까. 이상으로 중국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감소해 탈중국 기조가 거세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